네, 해석은 이 사피엔스 강의로 이제 충당을 하셔야 되고, 모의고사 강의는 제가 해석을 다 안 해드리고 답에 대한 포인트만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답의 근거를 얼마나 빨리 찾고 정확히 찾느냐, 그리고 보기를 알아보는데 이게 약간 얼마나 부지런하게 알아볼 수 있냐, 이게 1등급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솔직히 저도 1등급이 나올 때 95가 나올 때도 있고 100이 나올 때도 있고 98 나올 때 있기 때문에 제가 1등급은 뭐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주제넘은 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답을 찍을 수 있는 뭔가는 필요하긴 해요. 근거든 뭐든 스토리든 어찌됐건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지 제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찍어 드릴 거거든요. 이게 근거다 하는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답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들 실제 볼 때는요, 제가 체크한 게 아닌 여러분만의 근거로 쓰여서 정답을 낼 수도 있다는 건 꼭 기억하시고 그 훈련을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해볼게요. 31번. 자, 저는 타겟팅 먼저 하니까 타겟팅 먼저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해석이 이제 문제인 건데, 발달상의 차이가 어떤 발달상의 차이냐면, 아이들, 자, 특정한 심각한 의학적 어떤 질병을 가진 아이들이 발휘하는, 자, 그들의 어떤 그 신체 활동에 대해서 발휘하는 발달상의 차이예요. 아이들이 특정 질병이 있어요. 걔네들이 발휘하는 발달상의 차이는 관련되어 있다, 빈칸과. 발달상의 차이란 건 뭐냐면 5살짜리, 10살짜리 아이의 발달상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수렴하는가,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발달상의 차이와 관련된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써볼게요. 발달상의 차이와 관련된 것. 요거를 찾아야 되고, 근거를 이제 밑줄 쳐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네. 여기가 likewise 있거든요. likewise는 주제가 같고 소재가 다르다. 위에 아래 소재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미 정답에 대한 근거 한번 나갔고, 두 번째 또 나간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긋고요.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예시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중요 문장은 제가 또 밑줄을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드릴게요. 중요 문장은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뭐 문장은 다 읽어야겠네요. 다 근거여가지고. 네, 체크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가볼게요. 자, 여기. 자, 예를 들어서 유아. 지금 유아용 침대에 있는 유아와 인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14살짜리 아이입니다. 지금 유아랑 14살짜리를 얘기했어요. 발달상의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 결과를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제한된, 이 어떠한 침대에 제한된, 뭐 때문에 어떤 질병과 어떤 상처, 부상 때문에 어떤 뭐죠? 의료용 베드에 국한되어 있는 지금 그 제한되어 있는, 움직이지 못한 그러한 14살짜리와 유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요, 둘 다 상대적으로 비활동적이다. 왜냐면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막혀져 있으니까. 잡혀져 있으니까 활동할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청소년은요, 기대된다. 가질 것으로 더 큰 인지를, 뭐에 대한 또 더 큰 통제를, 움직임에 대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아는 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14살짜리는 알 수는 있잖아요. 내가 지금 팔을 들려고 하고 있는지 일으키려고 하는지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뭐와 같은? 구르는 거와 같은. 롤링, 구르는 거와 같은. 자, 그게 어떤 거냐면은, 자, dislodge. 이게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impair, 손상시키는 거예요. 뭐를? 의료기기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14살짜리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의료기기가 망가질 거라는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아는 못한다는 거예요. 답은 나왔어요. 발달상의 차이가요, 기기와 관련된 어떤 기기 자체의 안전도 있겠지만 기기의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 대상, 그 주체에게도, 그 주체의 안전에도 영향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친다고 하는 답 나오잖아요. 답 1번이잖아요. 그렇죠? 기기상의 안전, 기기의 안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볼까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근거는 얘였어요. 예, 이쪽이 근거였어요. 또 여기 볼게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5살짜리 있고요. 25살짜리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요. 카디악 페이스메이커, 이게 심박조율기래요. 자, 임플란트 하면요, 이식된 심박조율기를 가지고 있는 5살짜리랑 25살짜리는요, 각각 알지도 모른대요. 뭐를? 그들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그 기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알 수 있대요. 하지만 나왔어요. 번. 지금 여기도 however 나왔죠? 여기도 but 나왔죠? 뭔가 연결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뒤에 기기와 관련된 문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답이 1번인 게 확실한 거죠. 뒤에 볼게요. 하지만 발달상의 차이 대놓고 나왔네요. 여기는 발달상의 차이 대놓고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 요거 재진술이죠. 그렇죠? 발달상의 차이는요, 이해함에 있어서 위험과 인과관계의 어떤 그 이해에 있어서 발달상의 차이, 또 어떤 그 충동의 어떤 통제에 대해서의 발달상의 차이는 증가시킨다 가능성을, 위험한 행동의 가능성. 뭐와 같은? 아이에 의해서 이 쇼파를 막 점핑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심박조율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거나 거기에 의해서 어떤 사람도 망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망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아니 심박조율기 떼지면 이 기기도 망가뜨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기가 망가지는 거 없나요? 없어요. 선생님, 이번에 정신적 건강도 여러분, 정신건강이랑 문제가 상관이 없죠. 육체적인 건강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떼어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육체 건강은 안 나왔어요. 답은 1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3번 어때요? 고통의 페인 리액션? 그럼 고통은 25살짜리는 어린애들이랑 나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끼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4번에 운동학적 훈련. 운동학적 훈련은 뭔 상관입니까? 갑자기 운동이 왜 나옵니까? 이해됐죠? 그리고 어떤 그 5번에 의학적인 진단? 상관없죠. 그렇죠? 네. 의학적인 진단. 그러면 발달상의 차이가 의학적인 진단에 차이를 준다?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기에 대한 얘기예요. 기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전할지 이렇게 하면 안전하지 않을지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아는 모르고 나이 들면은 알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32번. 아, 그래도 제가 필기는 조금 해드릴게요. 필기는 죄송합니다. 31번. 여러분 공부할 때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쪽에서 이 빨간색 밑줄 그었죠. 이쪽이랑 이쪽 필기를 좀 같은 간 해드릴게요. 이쪽은요. 네. 자, 적어보세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부류 다 여기 앞에서 지금 유아랑 14살짜리 둘 다 몸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이 결박 같은 걸 시켰겠죠. 하지만 however 큰 친구들은요. 네, 친구들은, 큰 친구들, 14살짜리 애들은요, 다치지 않게 본인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통제할 거라고 기대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기의 안전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쵸?
그 어떤 의료기기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행동을 제지한다, 거기에 대해 인식한다라고 했으니까 기기 안전과 이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래쪽인데요. 라이크와이스로 시작하죠. 두 번째 예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박줄기 다른 이식한 5살짜리랑요, vs 25살짜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발달상의 차이가 있죠. 발달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 행동을 어린 친구들이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살짜리가 위험 행동이 올라간다. 위험 행동 올라간다는 거는 심박줄기, 기기의 안전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 있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기기 안전. 요거는 이제 가로, 여기에 실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위를 보면은 이 기기 안전과 지금 관련되어 있다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다 적으시면 이제 넘어갈게요. 위험 행동이 많아지면 기기 안전. 그렇죠. 기기 안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이 없다는, 안전하면 안 되죠. 망하죠. 네. 좋은 지적이에요. 좋은 지적. 자, 그 다음 여기 지울게요, 이제. 자, 32번.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타겟팅 먼저 하고, 지금 답이 뭐가 나올지를 알고, 그 다음 근거 체크하겠습니다. 자, 구분선을 드로잉, 긋는 거예요. 자, 누가 들어갈지, 누가 나올지,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그리고 특권층과 혜택받지 못한 층을 구분선을 그리는 것. 즉, 누구와 누구 사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구분선 긋는 것은 모티베이트,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가 뭐뭐 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구분 그으면 우리 뭐 할 것 같아요? 그 구분 긋는 자식을 죽일까요? 아니죠. 뒤에 문장은 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룹의 다수에 속하려고 한다가 이게 결론이에요.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은 타겟팅을 해야 되니까 타겟팅은 제가 여기 나온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겟팅은요, 구분선을 그을 때 하는 행동이죠. 구분선을 그을 때 하는 행동을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 보시면 다수에 들어간다 이 말 반복밖에 없어요. 일단 적어보세요. 자,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근거를 잘 보세요. 여기. 자, 우리는 속하려고 한다. 그 우리의 그룹에 다수에 속하려고 한다. 설령 우리의 그룹이 그 그룹 중에는 소수일지라도 그 그룹 안에서 다수에 들려고 한다. Not just가 나왔고 but이 나왔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앞이 중요해요? 뒤가 중요해요? but이 중요하죠. but because가 중요해요. 그래서 but because 있는 문장을 제가 밑줄을 칠게요. 여기. 이것도 이제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거 하나 더 그을게요. 여기 위에 보세요. 여기도 근거 그으세요. 여기도 not just 나오고 but also가 나와요. 여기도 not just 나오고 여기도 but이 나와요. 지금 저는 구문상에 더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부분은 다 밑줄 친 거예요. 해석해볼까요? 저 보세요. 자, 지금 우리는 다수에 포함되려고 해요. 자, 뭐 때문만이 아니라 다수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뿐만 아니라 특권, 어떤 붙여져 있는 특권, 존재하는 것, 다수의 지위에 존재하는 것에 붙여져 있는 특권이요, 공통으로 보여진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의해서 받을만 하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수에 포함되잖아요. 다수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수도 인정을 하고 소수도 인정을 하고 나 자신도 내가 받을 만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수에 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식의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상대방과 나 자신에 의한 어떤 특권층으로의 어떤 인식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적어볼까요? 자, 나 자신 플러스 상대방으로부터의 인식의 문제. 특권층으로 바라봐지는 나라고 적어주세요. 특권이 문제가 아니야. 특권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인식되는 나가 최고인 거지.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날 그걸로 받아들여줘. 내가 특권을 가진 건 문제 아니야. 남이 나를 특권층이 있다고 믿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됐습니까? 여기다 볼까요? 보세요. 자, 우리는 일한다 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이 우리 그룹의 다수에 존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뭐 때문만이 아니라 다수가 통제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물질과 심리학적인 자원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가 주로 정의된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거 수거 표현이에요. claim us as their own. 요거 있잖아요. claim one as their own. 요게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다는 뜻이에요. 적어보세요.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다. 해석하면은 우리가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겁나 어렵죠. 여러분 이거 혹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신의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특권층이라 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다 지 거라고 하는 사람들. 됐어요? 이 두 개를 잘 연결시키면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미리 말할게 쉽지 않습니다. 볼게요. 자, 보기 볼게요. 보기. 자, 지금 타겟팅은요. 구분선을 그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너와 나, 특권층과 특권이 없는 사람을 구분할 때 우리가 할 행동, 우리가 동기부여 받는 행동이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특권층에 들어가려고 한다. 다수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거를 표현을 잘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자, are put silence 하면요. 찍소리 못하다예요. 뜻이 찍소리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주는 거? 그럼 이거는 특권층이 아니라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힘 주는 거거든요. 답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부여한다? 헛소리죠. 그렇죠? 내가 지금 가고 싶어 하는데 무슨 힘 없는 사람이 뭔 상관이야. 제껴야 돼요. 제껴.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 잘 보세요. 자, 세어진다. 선생님, 카운트는 중요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이 형식일 때 카운트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형식 동사가 수동태 바뀌는 거 봤습니까?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3형식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3형식부터 가능하거든요. 목적어가 있어야 목적어가 땡기면서 수동태 바꾸는 거예요. 1형식은 주어 동사밖에 없는데 이게 땡길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중요하다고 해석될 수가 없어요. 세워진다라고 해야 돼요. 세워지다라고 해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 세는 사람들. 됐나요? 자, 세는 사람들 누구죠? 다 지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너, 아웃, 너, 우리 거. 이렇게 세는 사람들. 특권층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의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 사이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특권층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특권층이. 나머지가 있어요. 얘가 얘를 세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애들 사이에서 이 중에 한 명을 세워지는 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특권층이 되는 거죠. 됐어요? 특권층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3번. 정확히 표현하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연결을 좀 시켜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문 속에서 근거를 2개 들었잖아요. but, because 이 문장을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했잖아요. 위에 거 but, because 있죠. 모두 우리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게요. 이거예요. 여기 이쪽 부분이. 위에 있는 but, because가 이쪽이에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 네 거, 내 거, 네 거, 네 거 막 세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랑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but, because는 제가 인식이라고 했잖아요. 인식. 세워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을 만하다고 인식되는 거 있죠. 그게 여기예요. be counted. 세워지는 거. 내가 세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에 의해서 나 자신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 인식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결부됐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단어가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아닌 거 걸러내면 됩니다. 4번 볼게요. 자, 내면의 자아의 가치를 둔다. 더. 외모보다. 내면과 외모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다수와 소수의 문제였습니까? 다수와 소수의 문제였잖아요. 내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체크해야 되고. 자, 5번. 자, 여기다예요. A를 B로 여기다거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룰 브레이커로 여긴대요. 뭐 헛소리죠. 지금 우리는 다수에 속해지려고 하는 거지 다수에 들지 못하는 외부인들한테 얘가 어떤 애, 쟤가 어떤 쟤 쓰레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특권층으로 인식받고 싶어 해 이런 거예요. 선생님, 룰 브레이커면 마이너스니까 얘네 마이너스를 보기 때문에 내면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 플러스를 볼 수 여러분 마이너스를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마이너스를 보고 한 걸 떠나가지고 사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룰 브레이커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5번도 답이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33번. 자, 여러분 요건요. 33번은요. 제가 풀이를 좀 달리 할 건데요. 네, 시간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답에 대한 근거를 최소로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체크하세요. paradoxical.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설명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답에 대한 탐구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체크하시고 저 보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풀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요. 구강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을 입에 막 넣어보면서 뭔가를 알아가는 유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우리의 어떤 엄지를 빨았을 때 우리는 느낀다. 그 엄지들을 외부로부터 느낀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느낀다. 잘 보세요. 손가락이 있어요. 여기 손가락이에요. 자, 외부로부터 느낀다. 뭐예요? 입을 통해서. 여기 외부죠. 뭘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이 외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했죠? 자, 내부로부터. 내부는 여기잖아요. 자, 내부로부터 뭘 통해서? 엄지손가락을 통해서. 빨려지는 엄지손가락을 통해서. 지금 느낌이 2개 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부는요, 입이 닿았으니까 느껴져야 되는 거고, 내부는 입이 닿으면은 지금 얘가 지금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2가지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입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이 손가락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외부로는 동그란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내부로는 뭐예요? 기분이 쉐시다. 뭔가 느낌이 뭔가 약간 막 뭔가 미끌미끌하면서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럼 뭔가 미끄러움. 이 두 개의 차이를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손가락을 지금 이게 입으로 이렇게 제가 빨았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이 지금 이 미끌미끌한 거 있죠? 요건 아까 내부였어요. 내부. 그럼 이게 지금 감각의 어떤 주체가 된 거죠. 이 내부니까. 주체. 맞아요? 근데 반대로 이 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대상이죠. 연구의 대상이잖아요. 이건 주체, 얘는 대상. 그렇죠? 둘 다 가능하니까 여기서 주체와 대상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손가락이 이 어떤 감각에 대한 주체, 미끌미끌거리는 거. 그리고 입에 넣으면은 이 모양에 대한 어떤 본인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주체와 대상 둘 다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더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 내부에 있을 때는요, 주체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에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이 입이에요. 네. 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동그랗다고 느낄 때는 주체가 입이에요. 대상이 손가락이에요. 이렇게 쓰면 좀 이해가 되시죠? 손가락 가지고 입에 넣었더니 입은 약간 미끌미끌하네. 반대로 입을 손가락 빨아봤더니 요게 동그라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서로 주체와 대상이 왔다 갔다. 이런 느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구해보세요. 다음 34번 볼게요. 요것도 빨리 할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 먼저 볼게요. 일단 이걸 풀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다시 말해서라는 거 아시겠어요? In other words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앞뒤 문장이요, 같은 문장이라고요. 하나 넣고라고 합니다. 써보세요. 하나 넣고. 앞뒤가 같다. 됐습니까? 자, 볼게요. 타겟팅 먼저 할게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어러런스 하면 이게 발화, 말하기란 뜻이거든요. 인터넷으로 말하는 것을 볼 때, 인터넷 발화를 볼 때 우리는 종종 알지 못한다. How to take it. take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빈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인터넷 발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써볼까요? 자, 근거는 이거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해석이 되시면은 풀렸을 것이고, 해석이 안 됐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해볼게요. 여기 해석해볼게요. 자, by no means 뜻이 뭐예요? 진경? 좋은? 결코 뭐뭇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모른다, 이런 느낌 비슷하죠. 쉽지 않다.
자, 뭐가 쉽지 않냐? 지속적인 존재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대요.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떤 세계에서. 어떤 세계인 줄 아세요? 다수의 어떤 상호작용이 압박 속에서 발생하고요. 또 참여자들이요. 그들의 이름과 정체성을요. 바꾸고 종종 자주 바꾸고요. 그리고 협력적인 원칙이요. 제멋대로 폐기되는 그러한 장소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기 어디예요? 다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곳. 인터넷이죠. 인터넷 단점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도 이런 단점, 저런 단점이기 때문이다겠죠. 세 개 중에 하나 아닐까요? 협력 원칙이 개무시되거나 아니면은 뭐죠? 참가자들이 너무 다수의 정체성 가지거나 아니면 압박 속에 있거나 세 개 중에 하나죠.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답 보세요. 보기 보세요. 보기. 지금 인터넷이 이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속도감 있게 한 거고. 지금 where 세 개의 문장 있잖아요. 이걸 제가 한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1번. where 첫 번째 겁니다. 압력 속 압박이라 할게요. 압박 속 상호작용. 지금 인터넷을 형용하는 지금 그런 표현들입니다. where절에 있었던 거. 이름과 정체성, 자주 변경. 세 번째, 협력 원칙, 마음대로 폐기. 이 세 가지가 인터넷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중에 하나가 보기에 있으면 정답인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 발어가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됐어요? 저 보세요. 자,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로부터. 이게 문제입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정적 어떤 이익 때문에?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나온 적 없잖아요. 우리는 원칙과 압박과 다수를 변한 정체성이 세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두 번째, 자, 어떤 종류의 어떤 일련의 대화의 원칙을 이것이 따라야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죠. 원칙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원칙이 폐기됐기 때문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답은 2번이고요. 3번, 어떻게 가상현실이 이끌어내는지 진실의 감각을. 가상현실에서 하다 보니까 진실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얘기했습니까? 여기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너가 실제로 그 문제의 주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주장을 한다는 말이 나온 적 있나요?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소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다른 참가자들이요 서로를 공격이 나온 적 없어요. 네,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칙, 압박, 그리고 정체성 변경 이거에 대해서만 국한된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라고 하는 하나놓고 나왔기 때문에 벗어나면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36번. 자, 이것 또한 근거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공부를 제 거를 토대로 한 번 더 하세요. 제가 모든 걸 다 알려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걸로 도움받아가지고 더 공부를 하시면서 채워가시는 게 공부지 제가 다 알려드리면 그냥 암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핵심적인 근거 말씀드리고 나머지 거 위에도 원칙 없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6번.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자, 시기가 있다. 우리가 상반되는 관점을 갖는 시기가 있고 우리가 아는 시기가 있다. 적어도 자, 가장 깊은 의식의 레벨에서 가장 깊은 의식의 레벨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어떤 상반되는 관점을 주장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때가 있다. 다음, 우리 대부분은 편하게 live with, 공존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와
조화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조화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습관을 가진다면, 주장하는, 자, 명백히 상반되는 진술을 주장한다면, 전면에, 우리의 의식의 전면에. 상반되는 주장을 바로 앞에서 한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와 조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조화할 수 없다는 거죠. 상반되는 진술.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조화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일단 근거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보시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명백히 말할 수 없다. 내 스스로에게 내가 많은 의도적인 거짓말을 스테파니한테 한다고, 그리고 나는 결코 스테파니한테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상반된 진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짓말한다, 거짓말할 수 없다, 거짓말한다, 안 했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상반된 진술이잖아요. 됐어요? 이거 상반된 진술이에요. 상반된 진술 예시예요. 자, 상반된 진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냐면요. What I do, 내가 할 거. 자, 가정하면서 첫 번째 진술이 객관적 사실임을 반영하는 것을 가정하면서 내가 할 것은 억제하는 것이다. 압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진술을. 두 개가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를 객관적 진술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를 죽여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어지는 거. 여기로 이어지거든요. 자, another way. 또 다른 방식. 내가 허락하는 내 스스로가, 요게 hold on to가요, 주장하다,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진술. 어떤 진술이냐면, 사실과 상반되는 진술을 가지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또 다른 방식은요, 의도적으로 삼가하는 것이에요. 점검하는 것을. 사실을 점검하는 것을. 사실 점검을 그만두는 게 상반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식이에요. another way라고 했잖아요. 그 원이 나왔으니까 another 아닙니까? 처음부터 another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죠. 두 번째로 나와야 되죠. 아까 상반된 진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나왔잖아요. 뭐 어떤 거였어요? 하나는 객관적 진실로 삼고, 하나는 억제하고. 두 번째가 나왔어요. 두 번째, 점검한다, 안 한다? 사실에 대한 점검을 피한다는 거예요. 왜? 삼간다고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상반된 진술 예시 나온 다음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참같이. 첫 번째 방식이에요. 첫 진술 객관화 시키고, 두 번째 진술 요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 another이 나오겠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사실 점검 삼각이에요. 사실 점검 삼각이. 삼각이라고 할게요. 원래 삼각하다라고 해서 삼각이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나왔고 상반된 진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얘기할 때 하나를 억제해. 하나 얘기 안 해. 두 번째는 사실관계 파악 안 해. 그 다음에 C번 보세요. These kinds. 됐죠? These kinds. 복수죠? 이러한 종류의 정신작용들은요. 어떤 추론의 예시가 아니라 추론 회피의 예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종류가 나온 게 중요하죠. 한 종류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개 나오고 나온 거예요. 답은 B, A, C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다음은 these kinds.
이게 해답이에요.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상반된 진술. 주어진 문장은 상반된 진술. 그리고 요 상반된 진술 예시가 B였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B였죠? 그럼 another way가 C였죠? 그리고 this kinds가 A. 답은 DC. 아니죠, BAC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A죠, A. another가 A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C죠? BAC. 나머지는 이거 봐주세요. 다음 37번. 그래서 문제 푸시고 오답을 꼭 하시고 수업 들으시면 좋습니다. 네. 설명을 최소화하고요. 근거를 좀 시각화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딱딱딱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차피 문제 풀 때는 제가 하는 설명 다 막 머릿속에 되뇌면서 풀지 않아요. 이거 아니야? 체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자, 해석해볼게요, 이거는. 자, 기술적 진보의 이 수세기는 만들었다 가능성을 그 가능성에서 그 어떤 것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뭔가 새로운 게 나왔겠죠? 혁신적인 거 이런 느낌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술은요, 허락한다. 사람들. 만약에 충분하게 자본으로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이라고 한 거예요. arm이라고 하는 게 무기잖아요. 무기화 하다는 뜻이에요. 자본을 무기로 가지고 있다면 부분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허락한 거죠. 사람들이 허락하게 해준 거죠. 그들의 지역적 지형을, 그리고 이것을 생산성 있게 만드는 것을. 자본만 있으면요, 어떤 지역을 생산성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지역 개발도 가능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거만 가지고 예시가 없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본력, 이런 게 느낌이 나야 돼요. 돈 있으면 된다는 거야, 뭐야? 그쵸? 다 자본력 가지고 뭐 극복한다? 뭐 어디 지형 극복한다는 것인가? 이딴 거는 정리가 좀 돼야죠, 머릿속에. 그래야 다음 이어질 수 있어요. 다음 볼까요? 자, 근거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읽은 게요, 기회비용입니까? 자, 아니면 제가 여기 읽어볼게요. 여기 읽어볼 테니까 주어진 문장이 기회비용인지, 그냥 자본력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기회비용인지, 이 문장이 기회비용인지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똑같은 자원이 주어진 문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예요. 일단 A는 패스야. 이거 나오지 않았어. 일단 C를 가볼게요. 자, 지형 나왔죠, 아까. 그죠? 지형이 어려울수록, 이것을 유용하게 하는 것은 더 비싸지고, 그리고 더 비싸진다. 유용하게 유지하는 것은 더 비싸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경제와 사회적인 발달은요, 거의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기술을, 자본을 뭐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나돌리 버돌 있죠, 그렇죠? 무엇이 가능한지 뿐만 아니라 무엇이 feasible, 뜻이 뭐예요? 실현 가능한이에요. 무엇이 실현 가능한. 자, 자본이 많이 드는 게 지형이 되게 어려워. 막 흑산이면은 막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 텐데 돌산이야. 겁나 힘들어. 그럼 돈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 근데 흑산으로 길을 내면은 돈이 조금 들어. 요거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회비용 먼저 아시죠? 어떤 걸 선택함을 통해서 어떤 거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 거기에 대한 비용. 이거잖아요. 그쵸? 내가 쉬운 길 선택하면은 솔직히, 그죠? 쉬운 길을 선택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길 선택하면 비용이 커지는 거잖아요.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비용이 나오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이게 기회비용 아닙니까? 주어진 문장에서는 그냥 극복한다고 했잖아요. 돈만 있으면 극복해. 이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실현 가능한 것을 골라야 해 라고 하는 건 이거잖아요. 뭐가 기회비용인지 느끼시겠습니까? 네, C가 기회비용이에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이걸 좀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는요, 주어진 문장은 돈만 있으면 다 돼요. C는 뭐냐면요, 실현 가능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지 타산 맞게 또는 비용 효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두 개 중에 뭐가 기회비용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기회비용인 거예요. 요게 이제 C고, 자 체크해 드릴게요. 요게 C고, 요게 주어진 문장이고 C고, 그 다음에 B로 나왔던 게 기회비용이에요. 여기서 기회비용 아까 this 나왔죠? this. 이거 표시한 거예요. this가 있기 때문에 요 비용 효율적인 게 기회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B를 다 읽으면 돼요. 됐어요? 저 보세요. 네, 다 썼어요? 네, B 볼게요, B. 자, 예시가 나왔어요. 길을 하나 세웠죠? 어디에? 산 꼭대기에. 같은 자원으로 50배 더 긴 길을 평지에 세울 수 있다. 가능하죠. 꼭대기 길 같은 금액으로 평지에 50배 긴 길. 이어지죠? 예시죠, 예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어질게요. B의 뒤에 예시가 나와요. 예시가 나오는데 어떤 예시냐면요. 꼭대기 길. 그 다음에 여기 어디로 예지하면 요 위로 올라와서 여기 A라고 할게요. 같은 자원으로 평지에 50배 더 긴 길. 이렇게 이어지니까 CBA가 되는 겁니다. 잘했으면 38번. 네. 좋아요. 역시 짠 걸 먹어야 돼요. 지난주에는 지금 시간대 거의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정말 몸이 너무 힘들었는데, 몸이 1도 안 힘들어요, 지금. 자, 볼게요. 삽입 문제는요, 이게 어디 들어가면 좋을지 이걸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좀 시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가정하는 건 쉽다. 만약에 한 그룹에 IQ 높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그들은 보여줄 것이다. 이 높은 집단적인 지성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재들을 한 명 한 명 천재인 애들을 모아놓으면은 천재인 집단 지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보세요. 자, 하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여기 보세요. 자, 사실 그들의 연구는 보여준다. 팀, 어떤 팀? 각 사람이요, 단지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에 있어서 평균이고,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이 집단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더 높은 성공률을 뭐보다? 천재들의 한 팀보다. 답 어디 나와야 돼요? 4번 나와야죠. 일단은 4번.
위에 뭔가 또 나오면 3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벗이 나왔고 평균 애들이 더 잘한다라고 했잖아요. 주어진 문장은 천재를 모아놓으면 더 잘한다고 했고 여기는 평균 애들 모아놓으면 집단지성만 좀 있으면은 천재보다 잘한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되는 거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벗이 없으니까. 5번에 있으면 안 돼. 그리고 3번에 소재가 달라진 게 나오면은 4번 확정이죠. 볼게요. 3번 뒤에. 뭐와 같이? 우리가 판단하는 거, 평가하는 거와 같이 어떻게 개인적인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와 같이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 예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한 그룹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관련 있어요? 이게 좀 더 일반적인 내용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집단의 지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집단 지성 평가 요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집단 지성 평가 가능하다. 너는 생각할 수 있겠지. 천재들 모아놓으면 잘할 거라고. 하지만 그거 아니야. 평균 애들이 잘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2번 가능성 없습니까? 2번. 자, 보고되듯이 이 대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방법을 찾았대요.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지성을. 자, 그룹의 지성을요. 뭐와 반대로? 개인과는 반대로. 이것도 그룹 평가에 대한 얘기예요. 개인 지성을 평가하는 거랑 반대로 그룹 지성 평가도 가능하다 이제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가정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평가 가능해, 평가 가능해. 근데 천재들 모이면 잘할 걸로 알고 있지 아니야. 개인들이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됐습니까? 자, 다음. 오늘 마지막입니다. 39번. 자, 하지만 현재 생물학적인 접근은요. 설명할 수 없다. 창의성을 그리고 모든 어떤 증거는 보여준다. 창의성이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의 유전자. 창의성과 유전자 관련 있어요? 없어요? 관련 있어요? Cannot explain인데? 관련 없다는 소리예요. 자, 유전자. 창의성이죠. 맞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요. 이거 지금 두 문장이요. and로 이어져 있어요. 저한테 배운 것 중에서 지금 이 and라는 거 양 사이에 있는 문장은 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잘 보세요. 생물학적인 접근이 창의성을 설명할 수 없대요. 창의성이요. 유전자 안에 없대요. 유전자 생물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개 똑같다라고 한다면 한번 볼 수 있죠. 그렇죠?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 접근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끝나고. 지금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지금 지문 속에서 유전자라고 하는 게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변화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까요? 여기 however 나왔으니까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유전자 관련 설명 가능해가 나와야 돼요. 유전자 가능해, 생물학 접근 가능해 이게 나와야 돼요. 이 뒤에는요. 가능 안 해, 안 돼 이게 나와야 돼요. 볼까요 한번? 이건 처음부터 볼게요 제가. 자, 이건 빨리빨리 볼게요 제가. 자, 생물학은요 가장 낮은 단위다. 그 안에 거기에서 우리는 창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생, 창 가능하죠 지금? 지금 이거는 however라고 안 된다가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자, 생물학적 어떤 단위. 이 분석의 단위는요, 유전자, DNA, 특정한 인간의 뇌의 지역이 생물학적 접근,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재진술돼서 표현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접근이. 됐죠? 다음 볼게요.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동의한다. 설명. 가장 낮은 수준의 분석에 대한 설명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강력하고 거의 예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뭐보다? 설명보다 높은 수준의 분석인 설명보다 뭐와 같은? 설명, 심리학과 사회학과 같은. 여기까지 뭐예요? 가장 낮은 레벨의 설명이 뭡니까? 유전자입니까? 아니면은 심리학입니까? 가장 낮은 레벨.
자, 보세요. 서치 보세요. 그러한 가장 낮은 레벨이래요. 그러한. 앞에서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나온 거죠. 그럼 지금 가장 낮은 레벨 설명은요, 이해 맞습니까? 맞아요? 서치 때문에. 이 서치에 도움 받아가지고 가장 낮은 수준의 설명까지 같은 문장이 돼버려. 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또. 여기 유전자 나왔죠? DNA. 여기 DNA도 나오고. 그렇죠? 여기 DNA. 또 뭐 있어요? 특정 뇌 지역이죠. 뇌의 특정 지역이죠. 겁나 많죠, 그렇죠? 여기서 뭐가 나와도 다 유전자입니다, 지금. 왜? 문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것은 항상 make the sense, 감지한다, 과학적인 생각을 만든다, 감각을 만든다. 시작하기 위해서 너의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설명하는 것을, 어떤 것을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떤 레벨에서. 이거 뭐예요? 유전자죠. 이거 유전자잖아요. 가장 낮은 가능한 레벨에 대한 설명, 유전자잖아요. 그렇죠? 다 만드는 거예요, 다. 왜? 지금 생물학적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3번 뒤에 볼까요? 자, 수십 년의 연구는요, 보여줬다. 어떠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다. 창의성이 위치에 있다는 것. 특정 뇌의 지역에.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창의성이요, 특정 뇌의 지역에 위치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대요. 다 몇 번이에요? 3번. 이해됐어요? 제가 왜 이걸 다 체크하는지 알겠어요? 선생님, 이거 체크 못했는데요? 뒤를 봐야 돼요, 그러면. 즉, 사실 모든 증거는 보여준다. 창의성이 전체적인 뇌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용하면서 많은 다양한 지역의 뇌를 복잡한 어떤 체계적인 방법에서, 지금 전체 뇌라고 하는 게 유전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유전자는, DNA는 뇌의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 뇌는 단순히 유전자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리학,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3번. 이해됐죠? 됐죠?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이거 따로 공부할 때 편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9시 3분인데 이제 모의고사 오늘 못 보시는 분? 그렇죠? 금요일에? 저번 주 금요일에 봤나요? 오늘 봐야 돼요. 카톡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알람입니까? 아무 때나 연락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까먹을 것 같아요. 제 문자 그럼 약속해요. 제 카톡 본다고. 무조건 봐요. 무조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제 카톡 확인하세요. 네, 무조건. 약속해요. 둘 중에 하나만. 그럼 보든가 확인하든가. 알았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고생하셨고, 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